네. 그럼 이재명 대표 하시겠습니까? 네네. 네, 이재명 대표의 동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우리 김태우 소장님의 연설에 대한 심리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선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오디오, 갖고 함께 해주시는 스튜디오 오디오 좀 이유를 올려주세요. 압니다. 가는 곳곳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절단나겠다. 이러다가는 내 인생도 내 다음 세대들의 미래도 통째로 망가지겠다는 걱정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현실에서 포기하고 방관하는 것은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설득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손 꼭 잡고 가서 지금의 이 현실을 방관하지 말고 다시 희망의 나라로, 다시 선진 대한민국으로,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희망 있는 나라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지난달 23일 날 김포에서 이재명 대표 연설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 연설 저희도 보고 그다음에는 한동훈, 그다음에 조국 대표 연설 보면서 분석하겠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즉흥 연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흥 연설이죠, 완전. 예, 거리 즉흥 연설. 네. 그런데도 논리가 정연합니다. 이재명 대표 연설의 특징은.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글로 써서 네. 하는 연습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 즉흥 연설을. 그 즉흥 연설을 하면서도 논리 정연하고 또 정확한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고 네. 그 다음에 적절한 제스처 같은 것도 사용하고 아주 연설의 달인은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재명의 스피치라는 책도 이 스피치 전문가하고 한번 공저한 책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연설을 가지고 잠깐 보여드린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연설의 특징은 대중적이라는 거죠. 대중적이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속적이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글쎄 말이에요. 그죠. 쉬운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을 전혀 안 씁니다. 쉬운 말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비유도 사용하죠. 그래서 팍팍 꽂힌다 그럴까요? 귀에. 그런 어떤 저 장점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절단나겠다. 아주 뭐 통속적인 표현이죠. 네. 그러다가 또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마음속에 또 호소할 만한 얘기, 이러다가 내 인생도 내 다음 세대들의 미래도 통째로 망가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알아듣기도 쉽고 네.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화법들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지금의 이 연설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 연설 과정에서 유머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네. 사람들한테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연설을 하면서 유머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대중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 흐름을 간파하면서 유머를 하고 웃으면 반응도 해주고 네. 주고받기식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주요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십니다. 시작부터 질문을 시작하죠. 아, 대중들한테? 네, 처음 만났을 어떻게 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네, 뭐 살만하십니까? 아, 이준석열 정권 2년 동안 못 살겠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럼 네,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든가 또는 뭐 이 지역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 시작한다든가 이게 긴장을 푸는 건데요. 일단 사람들이 긴장도 풀리고 질문을 받다 보면 집중도 하게 됩니다. 네, 이 연설에. 왜냐하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네. 그리고 질문을 중간중간 활용하면 이 듣는 분들이 단순한 수동적인 청중이 아니라 그렇지.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주인감, 주인의식, 주체의식 이런 게 막 이제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일체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설에서. 마지막도 질문이에요. 사실은. 네. 되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네라고 이제 사람들이 화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쓴다. 뭐 이런 걱정 때문 아닙니까? 라고 한다든가, 그죠? 포기하는 것, 편드는 것, 뭐 이런 것도
네. 질문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근거나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예. 이게 머리가 좋다는 얘기인데 이 저는 절대로 못하는 영역인데요. 뭐 자료를 외우고 계셔요. 그래서 뭐 아리백인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뭐 선진국 중 꼴찌라든가 뭐 이런 식의 통계를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한 설득력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것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사람들, 듣는 사람들, 특히 국민들의 자부심이나 자신감을 이렇게 고양시켜주는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못 보는 걸 소장님은 딱 보시네.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뭐랄까 힘없고 나약한 존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당신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당신이 한 표를 행사하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식의 이런 식의 자각을 계속 불러일으키거든요. 듣다 보면 자기가 막 뿌듯해지고 뭔가 당당한 하나의 역사의 주인 같고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고양되는 느낌. 그런 것을 연설에서 계속 활용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이기는 선거다. 중요한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자부심을 올려 세우는 거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찍는 거는 우리를 민주당을 지지해 준 게 아니고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연설을 듣는 동안 각성시킵니다. 주인의식을 끼워주면서.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항상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뭐 작은 실천, 작은 행동을 하라.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도 인용하시고 1인 한 명당 3표씩 끌어와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연설을 끝낼 때 행동 지침을 제시해야 목표를 제시해야 사람들이 막 연설 듣고 고향됐는데 네. 행동 지침이 없어요. 그렇지. 그럼 뭐 해야 되지? 어허.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 당장 3명 만나야 되겠다.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아주 잘하는 거죠. 연설을.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요? 뭐 일단 뭐랄까 저는 대중들을 만나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을 만나면 팔팔 나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공익 추구형 정치인의 특징인데요. 국민들을 만나고 국민들과 대화하고 국민들 앞에 설 때 가장 힘이 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스타일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네.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국민들 속을 돌아다녀야 기운이 나고 투지도 생기는 분이다. 이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람들은 좀 샤이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쭈레하고 이제 또 예를 들어 주변에 수박들 많고 그러면 회의할 때 뭐 기운 나겠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국민들 만나면 국민들이 기를 받는 거죠. 막 지지해주고 또 본인도 국민들 좋아하니까 거기서 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네. 엔돌핀이 막 도는 거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건강이 좋을 겁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몸은 좀 무리가 따를지 몰라도 워낙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그 테러 당한 거 그거는 뭐 상관없는 모양이죠? 그게 아니야. 좀 무리한 문제가 생기는데. 좀 아플 수 있겠죠. 네. 성대도 좀 다쳤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력을 다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연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거든요. 나라 절단 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단순하게 뭐 심판 선거가 아니다. 심판선거가 아니다 이건. 나라가 망하느냐 나라를 살리느냐 하는 그걸 결정하는 선거다. 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 정확한 얘기라고 봅니다. 맞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지금 국힘당 한 의원도 그랬잖아요. 이대로 가다 나라 망한다고. 윤석열 무릎 꿇어. 사죄하라. 무릎 꿇래. 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이번 선거의 전 핵심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정확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연설을 하고 계시다. 이재명이가 무릎 꿇고 사과한다 그래서 바뀌어요? 윤석열이요? 아니 지금 선거판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막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물이 건너간 거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기세가 더 오르죠. 더 오르면 그렇지. 이쪽이 드디어 사과를 받았어. 사과했구나. 야, 이번에 표 몰아주면 탄핵도 하겠네. 이래 되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나고 하면 하는 대로 기세가 오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지금.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과거에 DJ도 연설할 때 그냥 피 끓는 사자우를 토로해서.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자우가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쭉 보셨겠지만 오늘 저희 틀어둔 거 23일 건데 네. 이게 지금
많이 가면서 바뀌고 있잖아요. 점점점 올라가죠. 에스컬레이트 된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예. 점점점 발언 수위도 올라갈 수 있고요. 연설도 더 치열해질 수 있는데. 그런 길을 계속 받고 민심의 맞습니다. 바닥을 잇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또 연설에서 잘 쓰는 게 반복 기법이죠. 네. 이건 뭐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희망의 나라로, 다시 선진대한민국으로,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잖아요. 이게 연설 잘하는 사람들 이거 잘 써요. 그래요? 예, 여러 차례 반복하죠. 각인시켜줘야 되니까. 각인시키면서. 뭐 옛날에 마틴 루터 킹의 그 유명한 연설도 예. 반복 기법을 쓰거든요. 네네네. 끊임없이. 네네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적절할 때 그거를 탁탁탁 치고 올라가는. 예. 그럼 사람들이 듣는 순간 막 이게 고조되죠. 이제 그런 데서 아주 뭐 탁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